제가 오늘은 정말 엄청난 얘기를 드릴 거라서 할 수 있는 가장 차분한 톤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이나 여러분 출간한 지 30년이 넘었으면 대부분의 책은 사장됩니다. 30년이나 된 책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읽는 이유, 이거 진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5가지 미친 통찰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이 책에 비밀이 있어요. 이 책은 여러분 워런 버핏 웨이는 30주년 특별판이에요. 여러분 이 책은 30년 전에 나왔습니다. 30년 전에. 근데 어때요? 아직도 30년 전에 나온 책을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여기 리뷰 보시면은 2025년 2월, 2025년 1월에 올라왔어요. 근데 로버트 헤그스트롬 작가님께서 계속 개정판을 냈어요. 왜? 내용이 바뀌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보신 분들 오늘 진짜 깊게 독서 토론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실까요? 그럼 30년 전에도 워런 버핏이 최고였어요. 다 인정하는 최고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버크셔 해서의 주가가 이게 조금 더 밑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얼추 30년 전입니다. 이때 21달러였어요. 그래서 3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죠? 거기서 25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버핏의 철학을 배우고 버핏에 투자하신 분들은 25배의 수익을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마음 편하게. 그러면서 이때 공부했던 철학들이 옳았냐 안 옳았냐, 심지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증명이 끝난 거예요. 워런 버핏이 옳았다고.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고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0명이 넘게 읽었는데 4.18을 받은 거고요. 더 충격적인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30주년 개정판이에요. 그러면서 애플 얘기, 책 내용이 싹 바뀝니다. 왜냐면 이때는 애플 주식 갖고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은 어떤 철학에 근거해서 계속 꾸준히 투자를 이어나갔고, 그게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프린시플, 어떤 원칙과 철학에 이게 잘 따라갔는가,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30주년 개정판도 계속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Awesome Review of Buffett Philosophy, 버핏 철학의 최고의 리뷰다. 그다음에 Not Only I Did Learn, 내가 이거에서 많은 것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즐겁고 소화하기 쉽다, 이해하기 쉽다죠. 그렇죠? 이건 레이팅이 아직 적어요. 87개밖에 안 됐는데 근데 어때요? 평점 일단은 4.46이에요. 개정판은 더 좋아요. 지금 여러분이 읽고 계신 게 개정판입니다. 30주년 개정판. 이 책은 여러분 사람들이 4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계속 읽을 거예요. 왜? 천상계로 올라갔거든요. 이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버핏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왔어요? 550만 프로가 나온 거예요. 버핏과 뭔가에 비견될 수 있는 투자자는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가 예전에 추천사를 써줬던 거거든요. 피터 린치가 옳았던 거예요. 하워드 막스도 20주년 개정판인가 추천사를 써줬을 거예요. 반 밀러가 그랬나? 아무튼 대가들이 왜 써줬냐? 버핏이 옳기 때문에. 우리들도 잘해. 근데 우리는 인간계의 끝판왕이고 우리 버핏과 찰리 먼거 선생님은 뭐야? 천상계에 사시는 분이야. 그렇게 진짜로 과장 없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 고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벤 버냉키 21세기 통화정책도 연준 관련해서 진짜 최고의 설명은 이 책으로 끝이 날 거예요. 이 책도 고전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 돈의 역사도 홍 박사님이 계속 이제 쓰실 수 있는 한 개정판을 나중에 또 내주시면서 대한민국에서 고전이 될 겁니다. 왜냐면 또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니까. 여러분 이 완벽한 돈공부 시리즈, 명저 시리즈, 이거야말로 여러분 고전이고 클래식이에요. 이제 이런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5가지 미칠 통찰 한번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통찰, 인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거고 내 인생이 앞으로 더 못 나가는 거거든요. 자, 이제 영상만 보셨던 분들은 이게 생각 안 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거는 최근에 같이 했던 이야기죠. 자, 읽어볼게요. 이 점은 버핏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다. 뭐가? 그럼에도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과 효율적 시장 가설은 여전히 경영대학원에서 종교처럼 가르치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약점이 너무 많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당연히 효율적인 시장 가설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학생들과 순진한 투자 전문가들에게는 엄청난 해악이겠지만 우리와 그레이엄의 추종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되었다. 이 사람들이 바보같이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 벌었다는 거죠. 그렇죠? 버핏은 빛과 말했다. 이 문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너무 중요해서 제가 다시 읽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쟁이든
애초에 시도조차 무의미하다고 배운 상대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이점이 된다. 완전 대한민국 얘기예요.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시도조차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 생각에 선진국 중에 가장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효율적 시장 가정 교육을 영구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교수직을 후원해야 할지도 모른다. 조롱하는 거죠. 비꼬아서 말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경쟁이든 가로까지 읽어드릴게요. 재정적,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경쟁에서 애초에 시도조차 무의미하다고 배운 상대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이점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일단 실행력이 강하죠? 뭐가 돼도 됩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실행력만 강하다는 것은 리더십에서 분명히 약점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 교육 플러스 실행력이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그거는 시간의 문제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은 누구의 편이다? 여러분 편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은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 망할 거라는 얘기 자주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계속 성장했어요. 계속. 왜냐면은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선진국들 있잖아요. 독일, 일본. 이미 이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자주 경험했어요. 이미 성장이 정체돼서. 대한민국은 여러분 아직까지 성장이 멈춘 적이 없어요. 올해가 되게 비관적이거든요. 그래도 0.8%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계속 그동안 고성장을 해갖고 생각보다 0.8%면 이미 독일이랑 일본은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거 벌써 어때요? 망했다 이래요. 그냥 무조건 비관적이고 시도조차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꼭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네,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 뭐다? 대한민국이 힘들어지는 이유. 여러분 대한민국 GDP가 1인당 GDP가 일본보다 3,000달러가 더 많거든요. 훨씬 경제적으로 선진국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금융으로만 GDP가 올라가는 데들은 막상 뭔가 GDP가 높은 것 같지만 국민들은 생각보다 부유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국민이 부유한가 안 부유한가 지표가 해외여행이거든요. 그것만큼 명백한 지표가 없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연휴 시즌에 공항이 미어 터집니다. 저는 진짜 지난번 기사 작년 겨울이었나요? 김포공항 뭐 인천공항도 아니야. 김해공항이 마비가 될 정도였다. 우리나라 이제 메이저는 인천이고 그 다음 큰 공항이 김포일 텐데 아마 그 다음 큰 공항이 김해공항일 텐데 김해공항조차도 마비가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 왜? 해외여행 가시느라고. 그래서 뭐 여행 그래서 관련 적자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만큼 대한민국은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됐는데 볼까요? 전 은행 임원이자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이 이를 가장 잘 표현했다. 개인의 결정은 나쁜 생각이라도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왜? 운이 있으니까. 좋은 생각이라도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왜? 불운이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중한 결정이 나은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걸 뭐라 그래요? 평균 획이라 그래요. 시도 횟수가 많아지면 결국에는 그 값으로 수렴합니다. 여러분 능력치 값으로. 쉽게 말하면 뭐예요? 동전 던지면 5번 던져도 암만 나올 수가 있어요. 2분의 1 안 나옵니다. 근데 100만 번 던지죠? 그럼 2분의 1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이걸 평균 획이라고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장려하려면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자체 평가를 해야 한다. 자체를 평가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부족해요.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왜? 이게 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문해력이 낮기 때문에 과정을 토론할 수가 없어요. 결과가 나면 그래 잘했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거예요. 골문 게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문해력이 낮기 때문에. 문해력은 왜 낮아요? 이런 독서나 내 전두엽을 강화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이 없거든요. 운동도 전두엽 발달에 도움이 되는데 뭐 직접적으로 이 진짜 문해력을 올리기 위해서 독서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북을 읽는 게 이제 그냥 종이책이랑 상관이 있냐? 있습니다. 종이책 읽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은 이북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전문적인 그런 기기들 있잖아요. 그 킨들 같은 거 그런 걸로 집중해서 읽으면 종이책이랑 읽는 효과가 똑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북을 볼 때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섭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책 읽는 것보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건 다 이제 검증이 끝났어요. 그래서 일단 종이책이 왔다다.
그러면서 밑줄도 치고 접고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더 오래 이해하고 깊게 이해하고 오래 장기 기억으로 기억하는 확률이 훨씬 압도적으로 높다. 이런 건 다 끝났어요. 이런 건 이제 다 연구가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똑똑한 사람들의 사고 방식. 이거 진짜 중요한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톰 머피와 댄 버크는 훌륭한 경영자일 뿐만 아니라 딸의 배우자로 삼고 싶은 사람들이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면은 워런 버핏이 공개적으로 이 사람 사위 삼고 싶은데 그렇겠어요, 그렇죠? 반대도 될 수도 있겠죠. 어떤 훌륭한 여성 CEO분들이 계시면은 내 며느리 삼고 싶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그냥 쓱 읽으면 넘어가시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댄 머피 중에 머피가 ABC를 인수하기 전에 잘 읽어보셔야 돼요. ABC는 5개 TV 방송국을 관리하기에 60명을 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송국당 오늘 독서 토론 좋다. 12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12명. 근데 머피가 ABC를 인수한 다음에 캐피탈 시티즈가 ABC를 인수한 후 그는 단 6명의 직원으로 8개의 방송국을 운영하도록 개편했다. 자, 원래는 방송국 한 명당 12명의 직원이 필요했는데 머피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한 개당 0.8의 직원이 들어갔어요. 효율이 몇 배 차이에요? 15배 차이입니다. 이런 사람 사위 삼고 싶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돼요. 예전에 저희가 어떤 글을 쓰나 컨티를 짜나 그랬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거를 이제 저희가 업무 시간을 잡아야 되니까 3시간, 4시간 잡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시중에 있는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들을 되게 좋은 글로 풀어내는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독서량이 많으니까 어땠냐면은 그거를 진짜 마음 먹고 쓰면은 10분 안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이미 그게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그냥 랜덤으로 나한테 아무 주제나 줘보라고. 내가 관련해서 글을 써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타임워치 딱 켜놓고 스탑워치 켜놓고 써서 그때 딱 10분 몇 초 만에 제가 그래서 탄식을 내뱉었어. 10분 안에 못 썼다 그러면서. 왜냐면 굉장히 짧은 글을 쓰는 거였거든요. 한 뭐 20줄 30줄.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그걸 보고 경악을 했어요. 막 진짜 막 깜짝 놀라 했어요. 그래서 3시간 4시간을 걸린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30분 만에 해내기. 저처럼 할 필요는 없으니까 1시간 30분 안에 해내기 시작했어요. 어때요? 효율을 2-3배 아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번이랑 연결되네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끝이에요. 일단은 된다고 생각한 다음에 안 되면은 방향 전환을 하면 되고 뭐 궤도 수정을 하면 되지. 처음부터 그건 안 될 건데 그러면 여러분 무엇도 진짜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저는 댄 버크랑 톰 머피랑 합쳤네. 톰 머피가 너무 이해돼요. 너무 이해돼요. 여러분 저희가 무료 행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나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무료 행사가 그 어떤 회사보다 많거든요. 출판사 중에서는 뭐 저희랑 비교도 되는 회사도 없을 거예요. 무료 행사 관련해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비용 아껴서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는 거고. 너무 좋죠. 그다음에 세 번째, 독립적 사고의 힘. 그러니까 진짜 버핏이 돈 굴리는 귀신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이 루심슨이거든요. 이 사람 수익률도 S&P를 진짜 찍어 눌렀어요. 근데 왜 그게 가능했냐? 버핏과 잭 번은 심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그의 독립적인 사고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버핏은 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투자에 완벽한 기질을 갖춘 사람이다. 그는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에도 반대하는 것에도 별다른 즐거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편안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문장이 여러분 정말 대단한 문장이에요. 이성적 판단에 편안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상위 0.001%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워런 버핏 웨이를 읽으면 진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독립적 사고. 그다음에 이성적 판단이에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물어보는 거야. 나는 얼마나 독립적인 사고를 하고 있나? 나는 얼마나 이성적 판단을 하고 있나? 근데 그거를 알기도 힘들어. 왜냐면 레퍼런스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편향이 존재한다는 걸 모르면은 편향적 사고를 하면서 나는 이성적 사고를 한다고 어떤 진짜 광적인 생각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돈 버는 인맥. 돈 버는 인맥이 뭐예요? 이거 진짜 소름 돋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967년 버크셔 해스웨이가 내셔널 인데미니티를 인수한 후 보험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당시 CEO였던 잭 링월트는 버핏에게 보험사를 수익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진짜 돈 버는 인맥을 만난 거예요. 근데 뭐 워런 버핏이 나랑 술 한잔 하자, 뭐 술 마시러 쫓아다녔을까? 아니에요. 실력자들은 여러분들이 대화를 잘하고 여러분이 교양이 생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점에 올라가면은 돈 버는 인맥은 저절로 생깁니다. 근데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미친 일이었죠? 잭 링월트가 수익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버핏이 이걸 흡수해 버린 거예요. 완전 이거 무협지 같아. 이 경험은 보험회사가 돈 버는 방식에 대한 그의 이해를 결정적으로 심화시켰다. 그리고 가이코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이코 인수할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100% 인수하죠, 버크셔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이 가이코의 평균 1년 영업이익이 여기에 작년 영업이익이 여기에 들어간 총 인수 금액의 3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미친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가능했어요? 잭 링월트가 없었으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력이 있으면 돈 되는 인맥은 따라옵니다. 그거에 비례하게.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 대신 적극성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전문성 있는 글을 쓰면은 무조건 알고리즘이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알고리즘이 귀신같이 여러분들이랑 연결돼야 되는 사람들을 다 연결시켜줘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이메일 보내세요. 저는 실력자들을 너무 만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퓨처셀프 MBA를 진행할 건데 뭐 아마 3주 정도 하면은 매주 만나서 4번 만날 거고 중간에 어떤 이벤트 할 거냐면은 신박사가 간다 해서 퓨처셀프 MBA 참여하신 분들은 다 직장인이잖아요. 뭐 몇몇 분들은 제가 그 동네에 가서 막 점심 사드리고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근처에 있는 직장인들은 뭐 근처에서 모이면 되겠죠.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이게 다 뭐다? 무료 행사가 될 겁니다. 이거 뭐 딴 데서 보면 이거 제가 볼 때 몇백만 원짜리 행사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근시안적인 거예요. 근시안적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잘 될 거고 이거 종단 연구 시작이거든요. 분명히 거기서 임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중에 그분이랑 시너지, 그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저희한테 전수해 줄 수가 있잖아요. 게임 끝이에요. 저는 제가 회사도 400억에 매각도 해보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일해보고 또 뭐 잠깐이지만 해외 연구소에서도 또 일해보고 해외에서 박사도 받아보고 논문 썼는데 인용도 500번 넘게 내보고 노벨상 수상자랑 공조도 내보고 별거 다 해봤잖아요. 그다음에 뭐 기업의 오너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지금 비상장에만 거의 고 대표님이랑 저랑 우리 회사가 투자한 게 거의 20억에 육박하고 별의별 걸 다 해봤단 말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그 퓨처셀프 MBA에서 진짜 여러분들께 많이 되게 구체적으로 또 전수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50%, 60%는 이미 인터넷으로 다 말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그리고 5개 뭐예요? 인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대한민국이 힘들어지는 이유 뭐예요? 프로세스가 어땠는지 그걸 판단해야 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무조건 결과만 판단하는 거. 똑똑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효율을 극강화한다. 그다음에 독립적 사고에 루심슨의 이제 투자 수익률, 그다음 이성적 판단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돈 버는 인맥. 여러분이 실력이 올라가면은 따라오게 돼 있다. 잭 링월트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 여러분, 저는 이걸 따로 외우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하도 많이 보니까 이게 그냥 저는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요. 저는 이걸 이걸 방송을 찍으려고 방금 안 보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촉촉촉촉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책들은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집에 꼽아놔야 돼요. 언젠간 읽게 됩니다. 이런 책들이야말로 책장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돈 버는 진짜 완벽한 돈 공부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고전. 여러분 이 책은 30년이 지났는데도 더 대단한 거예요. 30년이 지나서 이 작가가 쓴 말이 헛소리였는지 아니었는지 검증이 끝났잖아요. 이 이제 로버트 헤그스트롬 작가님은 30주년 개정판이 끝이구나. 왜? 버핏 선생님께서 은퇴를 하셨잖아요. 야, 그 생각 못 해봤네. 40주년 개정판 나오나 그랬는데 그 생각을 못 해봤네. 이게 끝이네요. 이게 이제 워런 버핏 웨이의 클래식 끝이네요. 이 책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최종판이에요. 그 생각 못 해봤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제가 희한한 거 발견했네요. 오늘 너무 좋았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이걸 유튜브로만 보신 분들은 제가 오늘 5개 말씀드린 게 진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여러 번. 근데 이게 기억에 안 남아. 유튜브로만 보면 절대 기억에 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유튜브로 봐도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은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그 대단한 겁니다. 아무튼 진짜 여러분 이 책은 직접 밑줄 그어가면서 꼭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도 통화하면서 이 책 꼭 읽어보라고 지인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열심히 준비해서 36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